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빅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부러진다면 그 가정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 우리 방송하고 주중에 막 여전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때 사셨다면 정말 지금 곡소리 났지 뭐. 장이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 방송 보셨으면 잘 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시장의 변수들 환율이 좀 불안합니다. 선생님과 아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가장 답답한 질문. 차바이트를 팔아갖고 삼성전자 11만에 들어갔다 미쳤어요. 그래갖고 내가 난리 폭탄이 터지면 그걸 갖고 죽여버리지. 차바이텍은 이미 웅덩이가 파져갖고 이제부터 메꿔갖고 멀리 갈 자리만 남았는데 그걸 팔아갖고 새로운 폭탄 터질 때를 왜 가? 포모지. 내가 안 사면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그럼 소외되라고 그랬어 내가. 근데 선생님 일단 시장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갑자기인데 그런 날이 사실 안 오고 계속 증시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빅 이벤트가 끝나고 에이펙 끝나고 3일 4일 잘 얘기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갑자기 또 아니야. AI 거품은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나는 선물 시장에서 그 감이 딱 나오더라. 4,200 넘을 때 600을 넘어갔는데 하루에 17포인트 올랐는데 이게 터져야 될 게 이게 3,000에서 웬만하면 30배에서 100배는 터져야 되거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 못하면 이 700배, 800배가 어디냐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변동이 그 정도 나와요. 근데 700%, 800%밖에 안 나와서 이거 끝났다. 그래갖고 엎어치기 들어간다. 이게 엎어치기 들어가고 가장 중요하게 게 환율 얘기했잖아. 1,450원 돌파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오늘 1,457원인가? 네, 57원.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가 달러 대비만이 아니야. 유로와 엔화 뭐 다 할 거 없이 좀 단기적으로는 저 유로화가 좀 또 이상해. 그러니까 유럽에 유학 보내신 분들은 또 골 때리게 생기셨어. 아주 그냥 갑자기 원화 가치가 유로화 대비해서는 아주 똥값이 또 돼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좀 이상징후가 나와갖고 현금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변동을 이용해서 단타치기나 하고 파생 변동성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거다. 그러고 또 하나의 징후는 그 쇼때 대부인 마이클 베리인가 하는 사람이 팔란티어를 쇼 쳤다는 게 또 하나의 징후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사인이 있어갖고 경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요번에 요 변동성을 잘 피하신 분들은 가장 또 중요한 거는 그동안 수익을 장에 끌고 온 분도 계시는데 이걸 안 팔아. 더 갈 것 같고 5천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말 만들어내는 사람은 요새 또 이 말이 유행이더라고.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그러니까 아주 박살이 났지 뭐.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면 죽을 사. 그렇게 됐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게 꼭 징후들이 있는 것 같아. 요번에 몰아서 징후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게 원래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이제 급락하고 금도 급락하고 그러니까 에브리슨 랠리가 붕괴됐지. 이것도 하나의 징후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을 좋게 보면 이제 금 팔았고 주식 온다, 집 팔았고 주식 온다, 비트코인 팔았고 주식 온다. 근데 그것도 이제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금 팔았고 비트코인 팔았고 주식 왔는데 꼭지 잡았다. 이 꼴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징후가 계속 나오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장에 사인이 있었어. 어떤 사인이죠? 외국인들의 매도?
아이, 건너상 있었지. 지금 음. 알게 모르게 난 그것도 하이닉스 그렇게 좋다는데 외국인이 왜 8조를 팔어? 음. 그러니까 2, 30만 원에 샀던 거를 여러분들 100만 닉스 간다 놓고 50만, 60만에서 털어먹고 있는데 음. 이거 그냥 현장을 보자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눈에 포모가 나니까 안 보인 거지.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바로미터를 보는 게 그 3년 동안 주된 LIG 넥슨, 네. 우리의 현대로템. 근데 현대로템이 단기간에 완전히 수직 부러지고 있어. 지금 현대로템 그래프를 보면 방산주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이게 뭔가 장기 펀드의 붕괴가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뭐 보면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부러뜨리는 거. 오, 지금 121선까지 닿은 거예요? 그러면 금년 6월 달부터 산 사람들 완전히 죽여버린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팔아먹거든. 그 하단은 오늘 공격 시작 들어간 거야. 근데 얘만 들어간 게 아니라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로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의 중심축이 됐던 방산을 부러뜨린 게 이게 장기 펀드가 털구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3년 동안 길게 끌고 왔던. 그래갖고 이제 주도주의 재편이 나올래나? 이러면 주도주가 재편이 돼. 근데 선생님 현대로템 차트를 보면 위에서 이렇게 대롱이잖아요. 근데 지금 121 이평선까지 왔다는 거 다시 한번 그래도 조금 시장이 돌아서 준다면 여기 조금 올렸다가 이렇게 좀 위에서 털다가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수직 급락을 할까요? 난 수직금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이게 2만 원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이렇게 대롱대롱하다가 쭉 빠진다고 항상 그런 말씀하실 때 지금 현대로템의 위치가 이게 쭉 빠지기 전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이런 게 저는 궁금해서. 이게 이미 6치에서 7개월 동안 끌고 온 거야. 지금 차트가 딱. 그런데 이거를 붕괴시키면 나는 이거를 팔아갖고 뭔가 포트 재편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이제 내년도 주도주 같아. 여기가 난 하나 느낌이 이제 바이오가 얘네들 현대로템 팔아서 바이오 갈래나?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근데 선생님 방산하면 전 세계가 불안하거나 할 때 올라가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에이펙 가면서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바로 이제 북한을 제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쐈어요. 쏜다 그랬나? 18일에 쏜다 그랬나? 그래서 이러면 또 방산주가 그래도 좀 리스크가 계속 있으니까 가주지 않을까. 그래도 힘은 여전하지 않을까. 조정의 기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요새는 그런 거로 데이터 보면 지금 푸틴이 핵실험하겠다고 난리치고 트럼프도 핵실험하겠다고 난리치고 이러는데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잖아.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그 뉴스케일도 팔으라고 했던 거야. 샤해갖고. 그래서 일단 나는 오늘 이 느낌이 그 장기 추세 펀드가 털었다. 장기 추세 펀드가 담고 있는 방산주들이 방산주들이 털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로 갈 건가 한번 냄새가 바이오 쪽 가고 그 다음에 자원개발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잡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현대로템 이렇게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전날에 그 방송 이렇게 보시고 나서 한 월요일인가 남겨주신 것 같은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자기 2만 원대 현대로템 추천했는데 주식 초보인 친구한테 한 2만 원대 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1000% 넘게 수익 냈다고 고맙다고 연락 왔다고. 근데 지금 그래도 정말 잘 파신 것 같아요. 차트를 딱 보면은. 근데 혹시 지금 안 팔고 계신 분들은 그 월요일장에 선생님 정리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너무 지금 손절을 하기엔 너무 늦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그래프고 수익권에 있으면. 아니 그리고 이런 패턴은 주도주 재편 나와서 우리가 강조하는 가스공사나 흠이나 이제 그 친구분한테 그러세요. 이제 제2의 그게 차바이텍이나 현대로템 사놓고 또 한 3년 묻어두시라고 그러면 현대로템 2만 원이 20만 원 가듯이 그 두 종목 중에 하나가 먼저 갈지 어느 게 모르겠는데 또 그게 또 눈덩이 굴리듯이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나는 2026년부터 이제 그 앞으로의 그 미래 지도는 자원의 전쟁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 터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내년에는 나는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될 것 같아. 선생님 그거 가기 전에 음. 방송 좀 정리하고 갈게요. 어.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 중이어도 끊어라. 이걸 왜 해? 아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은 있으니까. 옆에도 가지 마세요. 매수도 아니다. LIG 넥스원은 오히려 이게 15만 원이나 13만 원 정도 오면 사시죠. 현대로템이요? 이게 관성의 법칙에서 한번 20만 원을 지지 못하고 붕괴해버리면 순식간에 15만 원, 17만 원까지 이게 속성이 있어. 그냥 통 빠지는 속성들이 있거든. 네. 그러면 분명히 이걸 턴 애들이 땅 걸어간다고? 그럼 여기서 땅 걸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의 냄새 나는 게 바이오 쪽인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냄새는 이제 그 자원 개발 쪽. 그거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LIG 넥스원 대응 전략 듣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 종목의 랭킹 상위 종목들이 그 200 종목 중에서 하락을 주도한 종목들이 1등이 LIG 넥스원이야. 얘는 16%나 빠졌어. 이거는 120, 이것도 봐봐. 6개월 동안의 그 에너지의 하단을 얘는 이미 붕괴해버렸어. 네, 현대로템보다 차트가 더 안 좋네요. 근데 이게 현대로템만이 아니라 짝짓기로 같이 나온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거는 그냥 공통분모 특징이 누군가 예를 들어서 무슨 노르웨이 펀드가 됐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끌고 왔던 무슨 해지가 이거를 털었다는 얘기야. 그럼 걔네들은 이제 포트 재편을 하겠다는 일 가능성이 많거든.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선생님 살짝 확장을 해서 풍산 이런 쪽도 왜냐면 그것도 아니지. 방산 관련해서기도 하니까. 근데 구리 또 관련이기도 하니까. 그건 위치가 달라. 위치가 달라요. 고려아연과 풍산은 이거 별도고 내가 이걸 냄새 나는 게 유럽계 같아. 유럽계 펀드. 아, 방산을 샀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 장기권, 매출이 나고 어. 하니까 그때 좀 그쪽 펀드들이 담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유로화가 이상한 게 네. 나는 그 냄새도 나고. 유로화? 유로화가 왜 이상하죠? 응? 우리 환율이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화 대비 유로화. 그러면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유로화 펀드들이 우리나라 살려면 유로화를 팔아갖고 원화 자산을, 그러니까 원화를 사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야. 원화 자산을 팔고 유로화를 사는 거야. 그럼 이게 엑스트 같거든. 느낌이 딱 고기가 왜 내가 유로화가 왜 이상하지를 한 달 동안 단기간에 이상해. 그래서 유로화에 뭐가 사고가 났나? 채권이 이상했나? 뭐 이렇게 뭐 했더니 이거 유추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지금 그동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2, 3만 원대 장기적으로 했던 게 유로 펀드들, 장기 펀드들이 주로 많이 샀거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네. 뭐 장기적으로 보니까. 근데 얘네들은 대충 3년이나 5년은 들고 가거든. 근데 그걸 청산한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 정도 안 되는데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대충 짧게 잡아도 3년에서 5년인데 그걸 털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뭔가 의사결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 나는 요게 딱 냄새가 유럽계 펀드 아니면 중동 펀드야. 중동 펀드. 요 털어낸 게. 그리고 요 털어내서 다른 걸로 이동하는지 이제 계속 그래서 그쪽 전문가한테 탐정한테 의뢰를 해놨습니다. 선생님 그럼 유럽이 팔고 있는 게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원전은 X 느낌은 아직 안 들어.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대규모 펀드에서 그때 주도주로 밀었던 게 사실 방산, 원전 이거잖아요. 근데 뭐 핵실험한다 뭐 해도 원전주들 못 가는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원전은 아직도 사는 것 같아. 원전은요? 아직도 뭐 핵융합이든 핵에너지든 뭐 여러 가지가 미국발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도 크게 큰 에너지가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는 연봉으로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대표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LIG 넥슨을 월봉으로 봐. 월봉으로 대충 여러분들도 주말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하고 LIG 넥슨 현대로템을 월봉으로 두 개를 딱 비워놓고 여러분들이 딱 펀드 그 운영자. 중동의 거부의 어떤 헤지펀드 CIO하고 유로 뭐 노르웨이 펀드든 장기 펀드든 이런 거에 CIO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월봉으로 봐. 보면 요게 모양은 비슷하지.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해. 그럼 상승률로 뒤집어 봐. 상승률로. 그럼 얘도 2만 원짜리가 9만 원, 8, 9만 원이야. 그러면 몇 프로야? 못 2만 들었어요. 원짜리가 네. 8, 9만 원이야. 그러면 그것도 어마무시해요. 400%. 네. 근데 2만 원짜리가 20만 원이야. 그 차이가 뭔지 알겠지? 2만 원짜리가 20만 원하고 2만 원짜리가 8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를 비교해 보시면 아까 친구분이 3년 됐는데 1000% 먹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펀드가 정리하고 이제 나는 요새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새 단타 대상으로 로직을 가장 요새 하루치기 해드리고 있어요. 전번에 사갖고 85,000원에 팔아. 오늘 8만원 팔아. 지금 이게 이제 그 저거 로직이거든. 시스템 로직. 거의 5,000원 뛰게 하신 건데. 아니 근데 이게 시장의 그 시스템 로직의 감을 잡기 위해서 기계 군단의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냄새가 자꾸 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은 추정 못 하실 겁니다.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냅두더라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나 삼성전자는 알고리즘을 돌려버려. 그게 이제 우리 그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쪽에 정보망을 듣는 애들은 벌써 감이 잡아. 그래서 제가 미리 생각하고 깔아놓으셔야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끼리의 망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늘 그쪽이 세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내가 그거 담자면 삼성전자는 95,000원, 94,000원, 93,000원 깔아놓는데 94,000원 딱 치고 갔어. 그럼 이건 무조건 10만 원 던진다. 딱 10만 원 찍고 떨어져. 이게 왜 이런 파동이 나오냐면 파생 꼬리 변동성에서 더 공포를 만들려고. 흔들려고. 흔들면 이렇게 흔들지. 그럼 투자자 심리는 어떻게 돼? 이제 가나보다 하다가 요번에 3,860이라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야. 선물 기준으로는 옵션 라인의 환산 지수는 345야. 네. 이거를 붕괴시키냐 안 붕괴시키냐의 싸움판이 붙은 것 같아. 3,850에서 방어하느냐. 그럼 그걸 공격하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 그걸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 SK.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올렸다. 이게 죽이려고 하면 올렸다 흔들어버리고 올렸다 흔들어보면 사람들이 요 하다는 그걸 붕괴시킬 때 공포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끝났구나. 그걸 그 알고리즘을 지금 기계군단 돌리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 시스템 로직에서 지금 타켓을 잡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도 같이 합시다 해갖고 5,000원 뛰기, 7,000원 뛰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 거기서 감 잡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꼬리 흔들기예요.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7만 원 붕괴, 이거는 붕괴됐다는 얘기야. 7만 원 붕괴면 아싸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원전이 미국에서 부러졌다는 얘기야. 그럼 미국에서 원전을 부러뜨릴 수 있는 재료는 딱 하나 있어. 미국에서 먼저 트럼프가 망가지는 거. 그럼 트럼프가 망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관세 그거 대법원 판결이 무효화되어서 완전히 골 때리게 되는. 그런데 그거는 나는 좀 안 돌아합니다. 왜냐면 대법원 스케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야. 기간이 좀 기네요. 그러니까 계속 겁은 내지만 요거의 시간은 좀 있어. 그런데 요거가 계속 뉴스화 시켜서 공포를 만들고 또 한쪽은 AI 거품을 떠들잖아. 그래서 내가 200불에 팔란티어 파세요. 마이클 버리가 그 괴물이 등장했으니까 얘네들이 붙으면 최선을 다해. 내 편 모으기가 여기서 하나 밀리면 한쪽이 다 죽거든. 그러니까 요건 시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 맥점이 190불이더라고.
190불. 요게 마이클 베리가 평균 단가가 185에서 190불 정도. 9월 말 완전히. 그럼 자기가 여기를 190불을 지지하고 200, 210 하면 걔는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 그러면 쥐가 오히려 쇼 커버링 그걸 사줘야 돼. 청산 들어가. 네. 레버리지 싸움이거든. 그러면 얘는 죽자 사자 이거 190불 깨고 내렸는데 어저께 급락시켜서 170불을 구해니까 마이클 베리 승. 그러면 이거는 우군을 확보했다는 얘기고 뭔가 공격 들어왔다는 게. 이 공격의 대상이 뭐 대법원 판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나는 저거 같아. 구글 전선. 이거를 전문가들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GPU만 얘기하잖아. 구글 전선? 지금 이쪽 세상도 네. 그러니까 TPU하고 GPU하고 싸움이 붙은 것 같아. TPU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GPU의 대항마. 그러면 엔비디아, 오픈 AI가 서로 돌리면서 내가 돈 좀 투자해갖고 나 발주 줘 해서 끼리끼리 돌렸잖아. 네. 내가 마이너스 통.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완전히 적대적인 하나의 라인이 구글 제미나이야. 챗 GPT 라인하고 구글 제미나이 라인. 이게 여기서는 GPU를 안 쓰고 NPU나 TPU를 써. 네. 그러면 여기가 이겼어. 얘네들이 시장을 또 점령하고 장악을 해. 그럼 GPU 매출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 이쪽 전선이. 같은 비즈니스 툴에서 한쪽으로 갑자기 쏠림 현상이 나오면. 그러면 엔비디아 숏, 그럼 팔란티아 숏, 그러면 이게 나스닥이 붕괴돼 버린 거야. 기술주들 라인이니까. 네. AI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나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전선이 지금 붙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최근에 구글 주가 보면 안 빠져. 그리고 팔란티아나 엔비디아는 이상하게 호재 나오고 우리나라 뭐 깐부 회동 나오고 막 분위기 좋고 해서 시장을 확산시키는데 얘네들은 계속 흘러내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나 했더니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오죽하면 한국 와서 약 팔았겠냐. 그러니까 반 엔비디아 전선 그게 힘을 키워가면서 키워가면서 젠슨 황이 깐부 회동을 한 게 오히려 거기서 힘을 자기네들 규합을 하고 하려고 자기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미 다른 미국 시장이나 줄 때 다 주고 중국은 막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갖고 미리 우리나라 쪽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전 세계 미국이나 중국을 뚫을 거나 유럽을 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갖고 이거를 뭔가 이슈화 시키지 않았나. 우리가 거기에 현혹돼 갖고 갖다 해서 63만 원 닉스를 만들어 버리고 삼성전자 11만 원 닉스 그 전자를 만든 꼴이 된 거거든. 근데 그날이 꼭지야. 그래 갖고 이걸 국제 정치화 역학적으로 한번 보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푸틴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려 했는데 푸틴은 말도 안 되고 서로 뭐 핵폭탄 쏘게 실험하겠다고 난리치지. 네. 그다음에 우리 동북아시아도 봐. 뭔가 지금 중국하고 잘했지만 서로 공동성교도 한다고 휴전하고 그냥 휙 헤어졌고. 그래서 미국 들어갔는데 민주당의 뉴욕 그 시장이 민주당이 됐는데 무슬림이야. 저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슬림이? 무슬림이 뉴욕을 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데다 대법원이 또 이게 자꾸 딴지를 걸고, 내년 6월이면 그만둬야 되는 파월은 계속 그냥 말 죽자 사자 안 듣고, 버틴다. 버티고, 그러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년 중간선거 잘 풀어나가는데 뉴욕 시장이나 저분이 여기 선거 이게 기세거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법원이 건드리면 지금까지 자기가 끌고 와서 뭔가 했던 모든 성과가 이 대법원에 의해서 판결해서 뭔가 훼손되는데 이게 딱 내년 그 사이에 몇 개월 남겨놓고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라면 이게 3월에서 5월 달에 내 정책이 기스나 봐.
그럼 이거 회복 못해요. 근데 이건 선생님 트럼프의 그 얘기고 엔비디아 젠슨 왕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젠슨 왕이 깐부하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입김이 들어가 있었던 행동이다? 아니지. 모든 게 트럼프가 잘 나가야 돼. 그래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테슬라 요거 오늘 나도 또 아침에 주총에서 머스크가 2조 달러 받았어. 근데 본장은 불안해갖고 3.5% 빠졌어. 통과됐어. 그래서 시간에서 오르다가 마이너스 나는 거야. 그거 전해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시가총액 8조 5천억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회사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이게 주주총회에서 75%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주주들이 신임을 한다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근데 목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시총이 8조 5천억에 도달을 해야 되고 또 차량이 2천만 대 인도가 돼야 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축에 1,000만 건 달성해야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배치를 해야 되고 로보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을 달성해야 된다. 이걸 다 해야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재료로는 딱 보면 일단 그게 통과가 됐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 거야.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트럼프의 정책이야. 스타게이트 풀어주고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면 거기도 지금 그 반대했던 게 유럽계 펀드거든. 계속. 저기 일론 머스크를 반대했던 거. 그거. 그러면 걔네들이 통과됐다? 네. 그것도 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재신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잘 버텨줘야 되고 젠슨 왕의 엔비디아 역시도 트럼프랑 같은 편인 거죠. 근데 트럼프가 가운데서 중립축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발에 있었던 SK하이닉스도 어쨌든 같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 그 상황에서 내가 오늘 느낌이 딱 드는 게 유럽계가 엑스트라는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도 그렇고 이게 튀어야 될 자리에서 이거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분모에 갖다 해서 우리가 이제 바퀴벌레 우리도 이름 쓰자. 여기 바퀴벌레 여기 바퀴벌레가 등장한 거야. 이렇게 하면 뭔가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딱 돼버린 거야. 이거 빨리 막아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해. 갔다는 예를 들어서 SK에서 팔아갖고 나간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방산주 팔아갖고 나가면 환율 어떻게 돼? 그거를 이제 원화를 팔아서 달러나 이런 걸로 바꾸면 우리 환율은 더 올라가죠. 자꾸 그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또 다시 투자를 하려면 팔아놓고 기다릴 텐데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어쨌든 달러화로 바꾸든 유로화로 바꾸든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 1450이라는 라인이 그냥 라인이 아니고 지금 갖다 예를 들어서 10월달 수출 반도체 좋다 그래갖고 돈이 달러 베이스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조선주 뭐 1조 달러 수주했다 현대건설이 뭐 어디에서 수주했다 이게 그런데도 결론은 원 달러가 급등해 버리는 거야. 이게 1420원 내려와서 1400방향으로 가져야 되거든. 5천 가려면. 네. 근데 이게 반대 현상이 나오잖아. 그러면 보이지 않는 무슨 작은 부분에서 원화 자산을 팔아갖고 달러 자산과 바꾸는 거야. 여기엔 또 우리나라 서학 투자자도 영향이 있어. 요번에 제 후배도 그랬지만 요번에 1년 동안 크게 성공한 아이들 중에는 싱가포르 국적으로 바꾸네. 그게 진짜 있어요, 선생님? 요새 가장 화랑업이 뭔지 알아? 이민화? 국적 바꿔주는 디스카운트. 자산을 어떻게 돌려서 바꿔주고 세금 감면시켜주고. 그게 미국, 카나다, 싱가포르 우선순위.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지금 눈 바빠갖고 난리야. 그러니까, 투자 이민 같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 중에 네. 엑스트 한국 하는 사람들이 소리 없게 많은 것 같아.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 업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징후 같아. 그리고 내 측근 이렇게 관련 이제 해도
자꾸 싱가포르 가는 거야. 형도 가지? 시끄러. 형도 가지? 자꾸 이렇게 꼬세요. 그런 애들들이 그러니까 국적까지 사는 거야. 이게 쉽지 않거든. 국적을 바꿔갖고, 싱가포르 가갖고,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아니? 거기서 한국 매매해. 중심은 한국애야. 그런데 국적을 싱가포르 바꿔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면 카나다로 바꾼 애들은 완전히 주시장 떠나는 애들. 싱가포르 바꾼 애는 국적만 바꿔놓고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 되는 애들. 더 열심히 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지금 이 현장 바닥에서.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소설 쓰는 게 1년 동안 작년 12월 달 봐봐. 요 바닥에 잘린 애들 많아. 그래서 아주 곡소리야. 그리고 그때 애들들이 갖다 해서 크게 3천억 1조짜리 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댕강 잘려갖고 335 부티크 만들어갖고 얘네들 어디 다시 취직도 안 되니까 지네들끼리 뭔가 그러다고 정식 사모펀드 만들기 돈이 엄청나니까 약간 부티크 성격으로 335 이렇게 해서 팀을 짜서 합니다라는 얘기를 작년 12월 달에 했잖아. 네. 걔네들이 집중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지 말고 머니 게임을 국내 증시로 해야 엄청나게 된다. 할 것 같습니다. 한 게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국장 팔아서 미국 가는 게 국장 지능승. 탈출은 지능승 그 얘기 나왔을 때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 결론 봐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지 이런 것들이 300%. 미국 갔어? 최고 많이 오른 게 팔란티아 하나야. 그 200%. 다른 것들은 40에서 50%야. 꼭지 갔다 트럼프가 박살냈다가 다시 회복해서 오른 거야. 물론 저점에서 상승인데 1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론은 국장 탈출이 아니라 국장을 완전히 집중했어야만 됐었던 거야. 1년 동안 결산을 보면. 네. 근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국적까지 바꿔가면서 이민을 가는 애들도 생기는.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1, 2개월 동안 매매 안 하겠습니다 하고 청산하는 매매들이 막 생기는 거야. 또 연말에는 청산하고 좀 쉬려고 하는 거래도 거의 없고 하니까 그런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급등한 종목들이 갑자기 짱돌 매매 나오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걸 1년 동안 끌고 왔던 펀드가 청산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요새. 암만 뒤져도 흔적이 안 나. 아니 왜 이게 빠지지? 실적이 뒷받침 막 되고 막 여러 가지 나와도 좋은 워딩 나오고 뭐 더 이상 얘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뭐가 이상해. 그 1년 전에 그 펀드를 운영했던 애들이 청산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시아계 해지 같아. 특히 SK하이닉스를 주로 제일 많이 팔아. 제가 보니까 지난 10월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5조 3,446억 원인데 지금 11월 얼마 안 됐잖아요. 7조 가까이 매도를 했다고 외국인들이. 근데 여기서 선생님 중요한 게 이게 차익 실현인데 중요한 건 AI 버블이냐 일시적인 매도냐 이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또 이제 엇갈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그거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 근데 일시적 매도다. 아직 뭐 외국인들이 팔긴 하지만 떠난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분석하지 말자고. 그걸 왜 분석을 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떠난 것 같아가지고. 아니 결론은 그래서 걔네들이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팔고 나가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가장 제일 많이 파는 게 SK하이닉스야. 팔고 그냥 나간 거다. 나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팔고 나간 것 같거든요. 환율도 할줄 올라가고. 보면 나가. 응. 아니 우리가 분석하는 거 보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고 뭐 HBM에서 뭐 실적이나 100만 리스가 하고 그러는데 걔네들 왜 팔아? 근데 외국인 3,800선부터 조금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20만에서 40만 사이에 산 거를 터는 것 같아. 차익 실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걔네들이 다시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엑스트한 건지는 내년에 결정날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돈은 바꿔놨어. 돈을 달러로. 바꾸니까 환율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있으면 환율이 저렇게 안 움직여.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불확실성에서 지금 이걸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주먹은 계속 우리 때리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망쳐요. 불났단 말이야. 그럴 때 이거를 열심히 끄시려고 그래. 몸을 바쳐서 끄시려고 그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불타 죽습니다. 그냥 안전지대로 도망친 다음에 진정하신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언제 사요? 언제 사요? 기회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막상 이렇게 떨어지니까 또 못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눈에 콩과 동학개미 운동 다시 하자야, 이게. 우리가 바쳐야 된다. 이제 이게 하지 마세요. 압사당해요. 진짜. 하지 마세요. 큰일 나. 이 바닥은 그렇게 눈에 콩카을 옛날 동학개미에서 다 전사했잖아요. 이게 워딩이 중요한 게 동학개미들 그때 우리 이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왜 동학 그걸 거기다 붙여? 그러면 안 된다고. 역사적인 거로 다 그럼 망했잖아. 뭐가 있어? 3일 천하도 그렇고. 뭐가 없잖아요. 그럼 이긴 걸 붙여야지. 이긴 거를. 조선건국 이렇게. 이긴 걸 붙여야 돼. 한 게 없어. 이긴 거를. 그리고 동학 개미 운동이 조금 네이밍 그러긴 하다. 네이밍은 잘못 찐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 뭔가 11월 3, 4일부터 바람방이 이상해졌어. 그쵸. 그 일주일 지났는데 뭔가 우리가 설명을 못하지만 여전히 여주사 단어 나오고 그 지금 보면 지금부터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다 보면 어널리스트들이야.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 그런데 오늘 처음 다른 선포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 실제로? 그건 이제 이분도 똥줄 타고 돈이 부족한가 보다. 운영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까지 딱 든다고. 지금 환율 부분이 여기서 1,470원, 80원, 1,500원, 10원 단위당 100%씩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보실 때 환율이 좀 안정화돼야 되긴 한데 상단은 어디까지로 좀 보시나요? 어디 1,500원에서는 막아내야 돼. 막아내야 돼? 1,500원. 근데 환율을 좀 진정시키려면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이것도 분위기 좋을 때 금리 인하해가지고 유동성 장이다 이렇게 분위기 나와야지.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원화가 또 약세가 돼버려요. 그렇지. 유동성, 그거 좀 애매하다고. 여기 장이 좋고 운동이 좋고 외국인이 안 팔 때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이지. 맞아. 이게 잘못하면 금리 인하하는데 걔네들 거 받아주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인플레. 이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 결정이 언제야? 12월 24일이야. 금통이. 근데 여기서는 한국은행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금리 동결. 그러면 미국이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럼 미국이 일정이 언제야? 12월 14일이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4일 새벽 3시입니다. 네. 이때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아직도 셧다운이야. 셧다운 최장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셧다운이 장기화되니까 파월 의장의 곤조가 수치를 봐야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곤조가 나온다 이렇게 해갖고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그 시각이 자꾸 또 등장한다. 근데 파월이 지난번에 금리 인하하면서 그랬잖아요. 12월에도 한다고 생각하지 마. 정해진 건 없어. 근데 데이터를 지금 낼 수가 있어? 셧다운 돼갖고? 없지. 없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줘봐.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 이런 꼴이 또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요때다 하고 또 마이클 베리는 공포의 폭탄을 터져버리고 북을 제미나이하고 얘네도 붙고 트럼프 끌고서 가줘야 되는데 이 선장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게 묘해요. 이제는 뭔가 100%만 빠지면 뭔가 이제 들어가자.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두 번째까지는 가. 근데 세 번부터 두들겨 맞지. 그러면 이제는 안 규합돼. 그쵸. 모여 하면 아무도 뒤에 없어. 벌써 도망쳐버린 거야. 아니 뭐예요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딱 등장한 것 같아. 일단 지금 트럼프가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가 이제 판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패소시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EU에서 9,500억 불, 일본에서 6,500억 불, 한국에서 3,500억 불 땡겼잖아. 야, 이거 내가 잘해서 한 거야. 그러는데 거기 여기서 딴지 걸어봐. 다 갚아야 되고 이거 완전히 폭망해. 근데 미국 입장에서 저는 그거는 믿거든요. 미국은 어쨌든 막 싸워도 그 미국의 위기에서는 여야 없이 규합되지. 규합이 되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점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 트럼프 손 들어줄 것 같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질질 시작이야. 끌다가 이게 제일 그러니까 셧다운이라도 빨리 풀어라야. 셧다운이라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셧다운 풀렸다 하면 이상 환호할 것 같아. 오히려 그거라도 끈을 잡아갖고 풀릴까요? 풀릴 만한 여지가 있나요? 지금? 없어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불안한 거를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규합해갖고 공격 앞으로 하고 방어하는 애들은 이게 이제 총알이 점점 불안 이게 쪼개지는 거야. 방어해야 돼? 나도 좀 빠졌다가 다시 보면 안 될까? 이게 규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10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됐다. 근데 원래 또 연말이 오면 소비 시즌 오면서 또 그쪽에서 고용지표 개선이 좀 돼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미국의 큰 소비 시즌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거 막 오고 있는데 셧다운이 되고 사람들이 일자리 없다고 하고 그러면 트럼프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연방법원에서 이 적법성 판단을 좀 더 빨리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조금 그게 희망사. 희망사. 아, 근데 이런 시나리오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없어 아직은. 없어요? 없어. 지금 원래 이런 게 없었다면 지금 어떠냐면